은퇴 공무원의 제2의 인생 삶의 현장을 받아 오늘은 공직에서 간부직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현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유통신문 대경본부장 김성희 기자입니다. 평생을 교육 행정직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공직 생활을 얼마나 하셨으며 현재 은퇴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988년도에 공무원에 임명을 하고 그 이후로 약 26년 동안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 근무를 해서 총 34년 6개월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은퇴하신 지 2년 되셨나요? 네,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겠습니다. 아, 예. 우선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근무하신 데가 지금 간부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사무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하신 부서가 어디며 은퇴락하는 사실이 눈앞에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은퇴락하는 걸 직접적으로 실감을 하게 될 때는 퇴직 한 5년 전부터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청의 지금 이름인데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마침 코로나 발생이 돼가지고 전국 어떤 사회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코로나에 협조를 하면서 근무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나의 고향에 김천에 가까운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12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 고향에서 퇴직하니까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퇴직할 당시에 은퇴를 하면 은퇴 자금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나름대로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퇴직 준비,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을 선배, 공무원 또는 사회에서 실제로 퇴직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물며 개인이 어떤 쓸 수 있는 비자금 이런 것도 최소한 한 1억은 있어야 된다 하고 토탈 이래 합하 보면은 나름대로 한 3, 4억 이상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마음은 먹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러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금 특히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비자금을 물론 가정의 와이프 모르게 만드는 돈이지만은 솔직하게 그런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막상 퇴직할 당시에 오니까 급여 통장에 생활비로 남았는 거 한 몇천만 원. 그 다음에 퇴직
수당 몇 천만 원, 나머지는 연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가지고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많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더 이상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인생 이막 100세 시대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마음을 더 강하게 다짐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부인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보통 비자금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너무 청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 그 김천 혁신도시에서 붕어빵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몇 개 먹어보니 참 맛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참 아무도 생각조차 못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동기가 참 궁금합니다.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참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퇴직 이후에 주변에서 사업 투자를 하면은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망한다.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불과 시설비 빼고 건물의 어떤 요 가치를 빼고 시설 내지 자재 털 이런 걸 마련하는데 불과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걸 하면서 사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간에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주변에 또 젊은 친구들이 빵을 먹고 싶어 할 때는 조금 제가 이렇게 몇 개씩 더 줌으로써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이제 어떤 젊은 시절의 아픔을 지금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온기를 좀 주면서 그래 하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 아이고 그 참 따뜻한 마음이 참 그 아이들한테까지 참 전달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봉사이죠. 이렇게 마음의 봉사도 이렇게 참 큰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테고 또 시행착오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혹시 가족이 이렇게 뭐 농사도 좀 짓고 또 틈틈이로 붕어빵을 한다 하니까 어떻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고 제가 그때 한 6개월간 무의미하게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은 행동에 옮김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또 보는 사람이 답답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착수를 시행을 이제 하니까 막상 그 실천에 옮기면서 하니까 집에 와이프도 자녀들도 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러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도와주고 뭐 소품이라도 만들어서 또 홍보용으로 이런 풍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하고 전혀 반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이제 또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참여도 좀 하고 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푸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잘 되면 좋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도 약간 있었죠, 그죠? 뭐든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뭐 저희들 저 같은 경우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제가 느끼는 것이 정부에서 법에만 받아먹기만 하고, 물론 대가로 일은 했지만, 그래, 경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예 공감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법에만 받다가, 막상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법이 아닌 개인들한테 대출을 하고 돈을 번다는 정말로 감회가, 소회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참, 인생 2막을 준비를 조금 하셨고, 또 진짜 실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낮에는 이제 농사를 또 지시고, 낮에는 농사를 지고, 또 특히 이게 이제 한철 장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늦은 가을부터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이른 봄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밭에서 일을, 밭에 지금 옆에 주변에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먼저 이래, 제가 이래 하는 일과 과정에서 봄에서 거의 여름, 가을까지는 한 1,500평 정도의 농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휴식을 하면서 그래서 서서히 여름 농사를 짓고 가을, 겨울에는 밭에 농사 일은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쉬는 것보다는 또 여기 와서 놀면서 또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 이런 사업을. 아이고, 그럼 이제 퇴직하시고 투잡하시네요, 투잡. 농사도 짓고 이것도 하니까 참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참 좋습니다. 사계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글쎄 좋습니다. 한 가지 이거 조금 비밀인 것 같은데, 요 붕어빵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한겨울에 할 때나 지금이든 간에 하루에 매출이 얼마쯤 되는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알려줄 수 있나요? 지난 가을, 겨울에 한 2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대충, 계산은 나오지만은, 그래,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여러 가지가 하고, 짧은 시간에 하루에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제 인건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인건비는 한 2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까지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 일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어떤 이 작은 사업이지만은,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또 앞으로 포부 어떤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 이제 은퇴 공무원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 한철 하고 또 봄에서 여름까지는 또 제가 농사 일을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붕어빵 이 사업을 크게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하면서 살아오는 학생들의 어떤 간절함 내지는 학생들의 어떤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욕구를 냈기 때문에 좀 공짜로도 주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가게 되면은 무료로 소규모 학교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간식으로도 조금 제공을 하고 뭔가 봉사하면서 베푸면서 그렇게 이제 좀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진짜 참 아주 그 희망적이고 참 좋고 또 따뜻함이 가득 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포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아이템을 또 이렇게 개발하고 제2의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이제 출발하면서 농사와 더불어 새로운 것도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돼 나가는 것을 참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후배들한테 이렇게 참 이제 예정이든 분이나 갓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하신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거는 꼭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인생 2막, 100세 시대에 있어서 인생 2막을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각자의 어떤 개인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저는 먼저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가족이라든가 와이프라든가 의존적인 생활을 하면은 퇴직한 이후에 흔히 와이프라든가 가족으로 참 무능한 사람으로 또는 너무 귀찮게 하는 하나의 가장으로서 정말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원 이혼이니 무슨 특히 공무원. 그래서 저는 홀로 서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혼자 일을 하고 혼자 즐기고 혼자 밥도 해먹고 이런 할 수 있는 공간도 작은아마 여건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저희가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하나하나 하는 일은 참 새록새록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정신적인 걸 좀 더 퇴직을 하면서 가다듬고 준비를 한다면은 큰 그거 없이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인생 2막에 의미 있게 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세요. 아이고, 참 마지막 말씀이 참 아주 감동이고 또 귀에 싹 들어옵니다. 사실은 혼밥, 혼장, 또 뭐 그리고 또 뭐 혼술, 이런 거 술 먹고 혼자 즐기기도 하고.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게 그 메시지가 참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참 말씀도 잘하신다, 그죠? 옛날에 그래도 다 공직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그다음에 또 농사 일 같이 다 번성하시기 바라고 또 건강이 최고죠. 맞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인생 2막 활짝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욕심내지 말고 건강을 챙겨가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베풀면서 인생 2막을 즐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